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구로삼경 독서온 김동환입니다. 네, 이기범입니다. 네, 오늘은 구로삼경 중에 구로이경, 네, 구로의 골목편을 약속드렸습니다. 네, 구로의 골목. 네, 선생님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네, 구로삼경을 정하시면서 네. 두 번째로 구로의 골목이라고 네. 기획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네, 있는 그렇죠. 것에 대한 어떤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시장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동네별로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 구로가 지금까지 왔던 모습을 시간의 어떤 순서에서도 바라보고, 또 주제의 어떤 순서에서도 바라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잡은 게 이제 구로의 조선. 네네. 네, 이제 구로가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어떤 역사의 공간을 조선을 필두로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의 모습.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로의 현재인 거죠. 네. 그런데 현재를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들 중에 골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추억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은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을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개발과 보존과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골목이 아닐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끝까지 제일 고민했던 게 네. 구로의 골목으로 할 건가, 아니면 구로의 길로 할 건가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합니다. 길보다는 골목이 훨씬 더 네. 뭔가 단어적으로만 보면 그냥 구체적인 네, 사건들과 그렇죠. 시간을 좀 담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왜냐하면 삶에 좀 네. 더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그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뭔가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네. 예, 이런 맞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들, 네. 예, 그런 정서들을 좀 찾는 네. 것도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제가 제 방에 저는 네. 이제 아파트 16층에 사는데 네. 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요즘 더우니까 네, 네. 이렇게 있다 보면은 끼니 때가 되면 그 밑에 집에서 이렇게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와요. 네. 네. 그런데 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좀 어느 날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점이요? 저는 이렇게 그 아파트에 수많은 집들과 함께 살아도 네. 바로 아랫집 된장찌개 냄새밖에 못 맡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랫집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죠? 모르죠. 네. 또 담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 그게 아랫집 그 분인지 또 윗집 분인지도 사실은 모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어차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네. 그런데도 삶의 양태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골목을 걸으면서 여긴 누구 집? 여기서 오늘 저녁 하는구나. 이 집은 이거 자주 해 먹네. 네. 또 지나면 어떤 집은 꼭 같은 시간에 아이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 네, 이런 어떤 정서들을 느끼면서 내 집을 들어갔다면 사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들어가고 옆집 사람과 만나도 되게 반갑다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예, 뭐 굳이 인사를 안 하거나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예, 서로 네. 핸드폰을 꺼내거나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모습, 과거의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요. 네, 인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학교 가는 길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20분 정도 차를 타러 나가려면 네, 네. 20분 정도 가는 길에 한 10대분 정도 그렇죠. 인사가 일상이죠. 어르신들을 맞아요.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가다가 그 인사를 해야 될 분에게 인사를 안 하면 혼이 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골목의 생활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그게 소중했던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이 주변에 이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혹시 저희 아이한테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어떤 낯선 사람과의 어떤 그 비정상적인 어떤 접촉을 하고 있을 때 그 주변 분들이 저 지금 저 장면은 이상하다,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바로 포착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이제 좀 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이 마을 안에 그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우리 아이를 지켜준다는 느낌?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그렇죠. 필요하다, 온 동네가 뭐 이런 필요하다.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힘들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물론 있죠. 뭐 일반적인 형태들의 아쉬움들을 뭐 얘기를 나누는데 어제 이제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집에 갔더니 저희 큰아이를 좀 혼내줘야겠어요 라고 집에서 얘기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어린이집이 끝나고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놀이터에 각자 앉아서 예, 아이들을 보고 있다가 놀겠거니 하고 스마트폰도 보시고 또 다른 집 엄마랑 얘기도 하시다가 네. 문득 봤더니 아이들 셋이 사라졌어요. 거기에는 저희 아이를 보러 오신 저희 장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사라진 두 아이의 엄마도 계셨는데 네.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아이들이 이렇게 돌다가 저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방에 이제 예, 들어갔는데 네.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으니 없어진 거죠. 만약에 골목이었다면 누구 집엔가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아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우리 아이 어디 갔어요? 네. 그러면 아 누구 어디로 갔어 얘기할 텐데 네, 맞습니다. 이 세 명의 부모를 뺀 나머지는 이 아이들을 몰라요.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 세 분이 각자 찾아서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었어요. 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었으면 그걸 사실은 뭐라 할 수 있는 것인가, 혼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목이라는 모습으로 지금을 살펴봐야 되는 예, 하나의 뭐 자화상 같은 네, 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얘기가 이렇게 나온 김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구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골목도 들어가기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앞서서 혹시 이 구로 지역의 골목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인상, 장면,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지하철 1호선이 네. 떠오르네요. 아, 지하철 1호선. 네. 왜냐하면 네.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네. 대부분의 그 지하철들이 지하로 그렇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지하철이죠. 저는 네. 그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빠르게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그 장점이 네. 있는데 탔다 하면 사실 노선도 안에서 그 가상의 이미지 안에서 제가 네, 움직인다는 네. 느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맞아요. 이동하는 건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깜깜한 속에서 그냥 위치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쪽 그 1호선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그 지상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강을 넘어와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하철 지나가는 그 길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집들과 골목들과 네. 어딘가에서 사실 그 약속 장소나 그 목적지를 가기 전에 사실 이 동네 한번 내려서 걷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곳이 사실 그 지상철이 다니는 그 구간이었는데 맞아요. 북쪽으로 가면은 저쪽 이제 뭐 성북동 쪽이 될 거고요. 1호선 네. 가면 뭐 녹천, 네, 그렇죠. 광운대, 네, 월계 이런 데 가는 네. 느낌. 네. 네. 근데 이쪽 이제 남쪽으로는 네. 이제 구로가 사실 좀 대표적인 맞아요. 신도림을 네. 지나면서 안양천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지상은 봤지만 풍경이 많이 달라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뭐 오류 개봉 오류 온수를 지나면 네. 이제 서울이 이제 끝나고 다른 도시로 가는구나. 한 번은 저 바로 옆에 있는 개봉 고가로를 지나서 저쪽 편에다가 차를 대고 네.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올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는데 저쯤에서 길을 건너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가는데 철길이 앞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땡볕이었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호선 지상철이 저한테는 어떤 그 당시에 한 20살 적에는 낭만일 수 있었겠으나 이 동네 분들한테 좀 불편한 또 부분도 있겠구나. 사실 이제 지하철을 기준으로 아예 동네가 나눠지는 느낌이 사실 없지 않거든요. 동네를 넘어가야 같은 뭐 오류동인데도 이 지하철을 넘어가야 또 나오는 동네들이 네네. 따로 있고요. 네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저요? 구로의 골목. 네. 저는 사실 이제 구로에 좀 살기도 했었고요. 뭐 그걸 떠나서 살기 전부터도 여러 이유로 올 일이 있었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 구로의 골목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서울에서 옛 정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 그렇겠죠. 예, 북촌, 네. 서촌은 워낙에 유명한. 예. 네. 근데 전통 그거는 골목. 어떻게 보면 그 역사에 이제 조선부터 시작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공간이고 과거의 사대문안의 어떤 영광과 또는 뭐 이런 굴곡들이 있는 공간이라 이 서민들의 어떤 삶 또는 이 서울은 사실은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삶과는 조금 떨어진 공간. 그래서 이제 거기가 먼저 이제 관광 자원화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서울로 들어와서 사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데가 이제 구로인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안양천을 넘어야 돼요. 네. 예, 구로가 또 안양천이라는 자연 환경으로 둘로 나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눠져서 한쪽은 디지털 단지부터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선 네. 공간이 대표적이라면 네. 또 한쪽은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묶여 있는 공간. 묶여 있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를 아직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빌라화 되고 다세대 주택화 됐지만 네. 그런 어떤 정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안양천을 넘어오면 그냥 좀 마음이 편해지고 네네. 어떤 골목을 들어가더라도 좋고 그리고 소개도 해주고 싶고 예. 우리가 이제 TV에서 뭐 소개받거나 네. 어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소개받은 맛집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맛집인데 주상복합에 있어. 네. 그건 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왠지 맛집은 네. 이렇게 단층짜리 집에 네. 허름하게 일종의 피막골처럼 옛날 그렇죠. 예, 네.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간판도 뭐 있으나 네. 없으나 한 네. 네. 그런 건물이 오히려 신뢰를 주거든요. 네. 네. 사실 골목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그런 것에 신뢰감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뭐 아주 반갑지만은 않거든요. 가능하면 좀 오래된 골목들이 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책적으로도 네. 그 도시 재생 네네. 사업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꼭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라 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네. 뭐 그런 좀 깨끗한 골목 네, 이런 것도 만드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좋은 모델들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지방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네. 예, 그러니까 개발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 가치를 올리겠다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보다 편한 주거 환경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목적만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개발이 됨으로써 경제적 차익을 얻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삶을 위한 방법은 사실은 경제적 그런 아파트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네네. 기술도 발전했고 네. 건축 재료들도 많아졌고 네. 디자인도 좋아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가 선호되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아까도 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개발이 되지 않은 어떤 지역을 낙후된 인식으로만 바라봤다가 네. 어느 날부터 그곳에 대한 어떤 향수와 또는 정서적 풍부함 그리고 안전함의 어떤 느낌 이런 걸 느끼면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골목의 가치들을 다시 찾고,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파트가 좋으냐 골목이 좋으냐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네. 결국 인문학이 던지는 것은 본질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역전이 되어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들이 사람의 어떤 생활을 옥죄는 거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골목을 주목하게 되고 네네. 사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책을 추천을 할 때도 네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골목을 걷다 같은 경우는 네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공감할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런 공간을 보기에는 서울에서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요. 뭔가 네. 전 저 책이 잃어버린 이야기, 잃어버린 공간을 네. 네, 그린 그림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실제 하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억 속에 담고 있었던 공간을 그림화 시켜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된장찌개의 어떤 향, 또 동네 할머니들이 두런두런 말씀하시는 거, 지나가다 어른을 만나는 거, 네. 골목길, 애가 혼자 가고 있으면 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친구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공간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양옥을 흉내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슬레이트 집, 어떤 맞습니다. 집은 네. 옛날부터 내려왔던 뭐 기와집. 그러니까 어떤 추억의 종합판이라고 할까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른들한테 어른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우리 한번 쇼핑타운 같은 데 말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볼까? 네네. 라는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좀 다르죠. 그죠? 네. 네. 이 책 그 저자분들이 요즘에 방송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건축가 부부. 예, 이분들이 그 EBS 그 건축 탐구 집. 네네. 예, 저는 이제 좀 즐겨본 혹시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보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하늘해서 이 책은 제목은 골목 인문학이라 다소 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대단히 쉬워요.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문에 연재됐던 기사형이다 보니까 네네. 짧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요? 지식을 준다기보다는 단상을 던지는 책 정도? 근데 많은 공간들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 나오는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공간들, 네. 뭐 성북 쪽이라든지 네. 종로, 평창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우리가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가볼 만한 곳들. 네,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양의 삼진의 마을이 나와서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거기는 이제 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기도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일종의 슬로우 시티라는 말이 있죠. 슬로우 시티 마을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은 옛 모습을 지금도 잘 갖추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인물이 많이 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수가 좋은가 보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지내는 공간인데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좀 오래되었지만 현대적인 감각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왜냐면 카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골목을 함께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안동의 하회마을 이런 곳들도 있지만 네. 여기도 하회마을 같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 네. 결국 그런 모습을 한 곳은 많지만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뭐 아니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네, 다른 나라들도 예, 이제 그런 공간에서 다녔던 이야기. 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이 그 건축가 분들이 가셨던 공간들을 같이 갔지만 비슷한 단상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골목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아는 골목은 여유를 주고 편안함을 주지만 내가 모르는 골목은 약간의 긴장감을 주면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걸을 때마다 집들이 달라지고 형태가 다르고 골목 하나를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런 감각들을 느끼면서 떠올리는 단상들은 좀 비슷하다. 네. 결국 누가 살았을까? 이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 네. 삶의 행태는 어떨까? 네. 골목을 지나면 뭐가 나올까? 네. 이제 이런 이제 연속되는 과정들의 어떤 단상들이 네, 네. 비슷하구나. 결국 인문학이라는 게 아주 꼭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성인책 한 권 그리고 네. 아동책 한 권 이렇게 네. 네, 골라드리면서 네, 골목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골목이 있는지 구로의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